마지막 코너입니다. 멀리서 한번 시장 보겠습니다. 빅픽처 그려보고요. 유한타증권의 우경택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. 바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것을 믿어도 될 것이냐 말 것이냐. 최근 들어서 지난주 후반에 살짝 좀 삐끗하는 모습을 보여줘서요. 시장 추세에 대해서 단기 조정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락의 시작인가 좀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. 오늘 장의 반등에 대한 의미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 증시 조정의 가장 큰 빌미는 뭐니 해도 코로나19 이 델타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되면서였잖아요. 그 영향 지금도 좀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나요? 네, 일단 그 델타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확진자가 좀 증가를 하면서 뭐 오늘부터 저희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1차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증가한 부분이 이제 우려 사항인 상황이지만 그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완화로 판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그 높은 이제 백신 접종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7월에 이제 경제 재개가 시작될 걸로 좀 예상이 됐지만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도 지금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는 있지만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뭐 중증 환자나 뭐 사망자가 갑자기 늘어났다 그런 부분은 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자의 치명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저희 이제 국내는 이제 4단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그 백신 접종이 높은 국가 같은 영국이나 뭐 미국, 싱가포르는 이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백신 접종한 분 같은 경우도 증상이 또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단기 변이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좀 증가를 해도 이게 단기 영향으로 좀 작용할 걸로 좀 본다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그 경기 회복은 계속 좀 진행되는 걸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네. 종목별로는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으면서 바뀌면서 뭐 원격 근무가 올랐다가 진단키트가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다. 크게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. 네, 그 이제 바이러스 확산에서 단기적으로 좀 시행되는 것에 따라서 그 언택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좀 더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백신 접종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두고 전체적으로 뭐 중증이나 치사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니까 경기 이제 회복 국면으로 또 포커스를 두는 게 좀 긴 그림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코로나19 현재 상황이 대세의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는 시각이신 건데 그러면 다른 쪽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.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1.7% 가는 거 아니야? 2%만 우려감 나오면서 시장 빠지더니 또 최근에는 1.2%대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지난주 막판엔 또 1.3% 회복이 되긴 했더라고요. 이 10년물 국채금리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던데 흐름 좀 읽어주세요. 네, 이제 국채 금리에 따라서 이게 올랐을 때는 또 거기에 맞게끔 해석하고 빠졌을 때는 또 우려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 이제 그 가파른 변동이 발생했을 때 시장은 참 그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 부분이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 지난 5월 달에 1.7%까지 상승하면서 이제 2%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이제 인플레 우려가 좀 높았던 상황인데 지금은 또 역으로 1.3%가 깨지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좀 단기 이슈 부분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협상 종료일이 뭐 7월 30일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현금이 좀 풀린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현금이 풀리다 보니까 단기 자금이 이제 유동성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장기채를 좀 매입을 하면서 금리 하락을 좀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를 좀 감안을 해서 이제 금리 하락이 좀 가파르기 때문에 그 지금 금리 하락을 경기 둔화로 확장해서 생각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또 이제 다행히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5.3%를 급등을 하면서 1.35%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국 국채도 단기 변동성이 높았지만 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.
네. 그러면은 미국의 국채금리도 걱정할 상황 아니다. 괜찮다. 안정적인 흐름 전망을 해주셨고 수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6월 하반월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 쓰고 했을 때도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팔더라고요.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 대응 꾸준히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? 네, 특히 이제 선물 매도가 지난주에 좀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좀 외국인 매도 우려가 좀 높아졌는데요. 7월 들어서 지금 외국인 선물 매도가 3조 원을 넘어섰거든요. 그래서 이 규모는 올해 매도 규모로 최고치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올해 2월 달에 2.3조 원을 매도한 것보다도 벌써 이제 7월이 좀 일주 정도 지났는데 3조 원이 넘게 팔았기 때문에 좀 우려사항이 좀 높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지금 좀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그 스탠스를 좀 살펴봤을 때 일단은 가장 좀 영향이 많이 미치는 게 환율인데 지금 아시아 전체적인 환율이 달러 대비 좀 약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점이 그 매도 영향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어찌됐건 지금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 오늘은 조금 빠지지만 1,150원을 이제 근접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2020년도 9월 이후에 최고치 수치를 나타낸다는 점하고 5월 말 대비 4.3% 증가를 해서 이제 워낙 약세 부분이 외국인 매도를 유발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아시아에 대한 환율이 이렇게 약한 부분이 이제 홍콩 증시가 지난주에 이제 급락 현상을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시아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악화에 오히려 작용을 했다.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제 고점인 상황에서 그 변동성이 발생하는 그런 악재들이 좀 발생을 했을 때 지금 외국인은 좀 매도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부분이 또 완화됐을 때는 외국인이 또 매수로 좀 전환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정화됐을 때는 지금 오히려 외국인이 매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매수 유입을 좀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.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라는 시각이신 건데 달러 강세는 그럼 좀 주춤해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? 근데 지금 제일 좀 미국이 경기 재개가 좀 더 좀 앞서기 때문에 네. 지금 이제 경제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됐을 때는 좀 달러 중심으로 좀 강세를 나타나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재개됐을 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신흥국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잖아요. 전체적인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또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재개를 했을 때 재개되는 시점까지는 달러 강세를 보이겠지만 이후에는 또 그 신흥국에 대해서 그 환율이 또 강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차적으로 타이밍을 두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지금까지 세 개를 체크를 했는데 다 중립 변수 정도로 봐주셨어요. 코로나 상황도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이다. 그다음에 미국 국채금리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. 외국인의 매도도 조금씩 좀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하나 또 이 자본시장에 요즘에 IPO 슈퍼위크라고들 많이 부르더라고요. 7월 말에 카카오뱅크, 크래프톤, 카카오페이까지 이 대규모의 IPO 장이 서면서 공모청약 쪽으로도 자금이 좀 많이 쏠리게 될 텐데요. 이 부분 전망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좀 봐주세요. 네네. 일단은 지금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이 이제 8월 달에 상장을 앞두고 이제 7월 달에 청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이 이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또 시가총액이 뭐 10조 이상으로 큰 종목이어서 이쪽으로 이제 집중됐을 때 그 동종에 있는 종목이나 그 비교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고 신규 상장되는 종목을 더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동종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발생할 수 있고 이제 신규 상장 종목으로 좀 집중이 되면서 그 기존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비중이 축소되는 그런 효과를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작용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가와 장외가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공모 시점에 많이 자금들이 집중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.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가 높게 그 형성
해서 하다 보니까 또 금감원에서는 좀 낮춰라 해서 이제 10% 정도 낮췄거든요.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외가하고 공모가하고 한 10% 정도 괴리가 좀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공모가하고 괴리는 좀 높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. 전체적으로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게 되면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공모가로는 18조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 장외가 기준으로 30조이기 때문에 이제 KB금융이 지금 20조 내외인데 KB금융도 높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큰 시가총액이 좀 들어갔을 때는 좀 동종 업체들한테는 좀 마이너스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공모가하고 장외가 거의 2배 차이 나요. 그러면은 뭐 따상 얘기 그런 기대도 상당히 좀 많으시겠어요. 그러면 이 동종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일시적으로 수급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은행하고 게임, 전자결제 이런 종목군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? 그런 부분은 아무튼 상장하는 시점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비중을 같이 좀 줄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충분히 좀 힌트가 됐는데요. 그럼 오늘 장 큰 그림 그려볼게요. 그리고 주제에 대한 답을 또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뭐 오늘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해줘서 좀 다행인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 수준에 있기 때문에 뭐 델타 바이러스라든지 뭐 홍콩 주식 급락이라든지 이런 변수가 나타났을 때 변동성은 좀 높아지는 좀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됐을 때는 다시 좀 지수가 점차적으로 좀 상승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큰 그림에 있어서는 지금 뭐 단기로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그 확진자가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경기 회복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뭐 컨택 관련주들이 좀 급락된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백신 접종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쪽 관련돼서 좀 상승 쪽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